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본시험 적응연습 12번째 가장 최근 기출문제 80문제 연속 풀이와 해설입니다. 시험 문제 공개 이후 10번의 출제 경향을 보면 바로 직전의 기출문제를 인용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표준교재 62개 부분에서 매회 출제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는 복습 차원에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시험 적응 연습 진행은 설명을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정지 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시험에서 유의사항은 큰 제목만 설명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정지 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시험에서 대부분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질문을 2번씩 읽습니다. 지문은 1번에서 5번까지 다 읽어봅니다. 생각이 안 나거나 모르는 문제는 크게 표시만 하고 우선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풉니다. 본시험 적응 연습 80문제 풀이와 해설을 시작합니다. 각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번 1번은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3번 정치적 보상에 해당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에 대한 보상 유형으로 경제적, 제도적, 정치적 보상이 있고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가 있습니다. 지문 1번 지적 보상은 정책 자문, 기록물 등록 등에 대한 보상이고 2번 경제적 보상은 교통시설, 공원 등 이용 감면 등 경제적인 지원이며 4번 자유적 보상은 여가활동 등 종합적인 지원이고 5번 문화유산의 전수는 노인 보유의 유무형의 문화재 보존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2번 2번의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은 4번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세대 분리를 촉진하는 것이 아닌 세대 간의 상호 존중 등 사회 통합을 달성해야 합니다. 2번 시설 입소를 우선시보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3번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해서 국가나 사회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해야 합니다. 5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항목 검토 등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 3번에 제시된 목적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및 생활 안정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 재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조성으로 설명하는 사회복지 제도는 2번 기초연금입니다. 다른 지문들 1번 국민연금, 3번 주택연금, 4 고용보험, 5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설명을 생략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
4번의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가 해당이 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해당됩니다. 지문 1번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는 혼자서 일상수행 가능 여부 및 노인성 질병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해당이 안됩니다. 지문 2번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4번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60세 남자. 5번 폐렴약을 복용 중인 50세 여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노인성 질병자의 해당 여부의 판단에 따라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5번 5번의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은 4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2번 복지용구 비용은 본인이 일반은 15%, 40% 간경자는 9%, 60% 간경자는 6%를 부담을 합니다. 3번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을 합니다. 5번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일반은 20%, 간경자는 10%를 부담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조달은 보험료에서 60에서 65%, 국가 지원이 20%, 본인 일부 부담이 15에서 20%를 부담을 합니다. 6번 6번의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이 맞습니다. 지문 1번 목욕도움, 3번 구강관리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2번 병원 동행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이고 4번 의사소통 도움은 정서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에는 10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지원, 방문 목욕,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 지원, 응급, 시설환경관리, 간호처치 서비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7번 7번의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에 관한 설명은 3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가 변비가 있는 경우 관장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2번 대상자와 직계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을 합니다. 4번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서비스를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5번
인지 능력이 손상된 대상자의 서비스 동의서는 보호자에게서 받습니다. 8번 8번에 제시된 다른 대상자에게 맞은 사실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가 침해 대상자에게 폭언을 하였다의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시설생활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이 정한 단계는 입소 전 단계 1개, 입소 계약 단계에서 2개, 생활 단계에서 11개로 퇴소 단계에서 1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9번 9번의 노인학대 유형 A와 사례 B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방임과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학대 유형에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7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 지문 2번 B. 이성교제를 방해함 3번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함 5번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되고 4번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함은 경제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10번 10번의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5번 성적 사실관계를 물어봄이 맞습니다. 지문 1번 뒤에서 껴안음 2번 엉덩이를 밀착시킴은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고 3번 신체 부위를 노출함 4번 음란한 사진을 보내면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11번 11번에 제시된 요양보호사가 방문할 때마다 대상자가 목욕을 하겠다는 핑계로 알몸으로 기다리고 있다의 성희롱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5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가 적절한 대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성희롱은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말하고 유형은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들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12번
12번에 제시된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급여 내용이 없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함의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준수한 직업윤리는 5번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직업윤리는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관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 규범을 말합니다. 다른 질문들은 위 제시 사례와 거리가 있습니다. 13번 13번의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5번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정확히 기록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해서는 안되고 대상자의 결정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2번 요양보호사의 판단대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3번 대상자와 위계적 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한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4번 복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해서는 안됩니다. 금지 사항입니다. 14번 14번에 제시된 대상자 밥그릇을 밀어내며 나 밥을 못 먹겠어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5번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가 가장 적절히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서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가 있습니다. 다른 질문들은 다소 미흡한 대처입니다. 15번 15번에 제시된 대상자가 방문요양 서비스 급여 제공 기록을 실제 시간보다 늘려 작성해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세요 라고 요청함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1번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요양보호사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사명감과 직업정신, 공동체의식, 공정한 경쟁윤리 등과 같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윤리의식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하거나 위법사항들입니다. 16번 16번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은 2번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 올리는 경우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 이동 방법은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힙니다.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립니다.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여 들어 올립니다.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립니다. 다른 지문들은 요통 발생 위험이 적습니다. 17번 17번의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방법은 4번 임신한 경우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풍진은 풍진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어 생기는 질병으로서 임신 초기에 산모가 풍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태아는 선천성 풍진 증후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지문 1번 옷소매 등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합니다. 2번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1회 받아야 합니다. 3번 혈액진단검사는 혈액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을 했을 때 받습니다.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2, 3일간은 업무를 중단을 합니다. 18번 18번의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는 1번 위액 분비량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는 식후 포만감 지연이 되지 않고 배고픔을 덜 느끼고 식후 포만감을 더 느낍니다. 3번 지방 흡수력은 떨어집니다. 4번 간의 약물 대사 능력은 저하됩니다. 5번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는 떨어집니다. 19번 19번의 폐결핵에 관한 설명은 3번 약을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폐결핵은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 아니고 결핵균에 의한 공기를 통한 감염이 되는 질환입니다. 2번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은 면역 억제에 사용합니다. 4번 치료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약물 복용을 자의로 중단하거나 줄여서 먹으면 안됩니다. 5번 오전이 아닌 오후에 고열이 나고 늦은 밤에 식은 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됩니다. 참고사항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폐결핵은 결핵균이 폐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20번 20번의 적혈구 부족이 원인이 되어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2번 빈혈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문 1번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해 폐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고 3번 폐기종은 폐조직이 파괴된 상태로 공기 흐름이 막힌 상태를 말합니다. 4번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한
혈액이 뇌에 공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5번 동맥경화증은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21번 21번의 고혈압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저지방 유제품을 먹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적당한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합니다. 3번 고혈압 대상자는 절대 금주를 해야 합니다. 4번 절대 금연을 합니다. 5번 혈압이 조절되더라도 약물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 운동을 계속하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고혈압의 설명으로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성인의 최고 혈압인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최저혈압,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22번 22번의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3번 고관절 골절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골다공증은 뼈 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23번 23번의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원인은 5번 남성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서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1번 요로 감염은 신장, 요관, 방광, 요도, 전립선 등 여러 개의 미생물이 침입하여 염증성 반응을 유발하는 것을 말하고 2번 전립선 비대증은 체중이 늘어나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소변 배설량 증가는 잔뇨감, 빈뇨, 긴박뇨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4번 규칙적 도뇨 시행은 치료 및 예방 방법입니다. 24번 24번의 대상자에게서 욕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행동은 4번 전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떼어준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욕창은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의 후두부, 등, 허리 등 바닥면과 접촉되는 피부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괴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욕창 발생을 저감하는 행동입니다. 25번 25번에 제시된 도파민 분비 장애로 발생하고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 경직, 안정시 떨림이 나타나는 신경계 질환은 3번 파킨슨 병입니다. 지문 1번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2번 뇌막염은 뇌를 감싸고 있는 뇌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고, 4번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차단되어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생기게 되고, 5번 알츠하이머병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뚜렷한 뇌 위축으로 기억력과 진압력이 감퇴하는 병입니다. 26번 26번의 노화에 따른 눈의 변화로 옳은 것은 4번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입니다. 지문 1번 노화에 따라 눈이 깊게 들어갑니다. 2번 눈물의 양이 감소합니다. 3번 각막 반사가 저하됩니다. 5번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상실됩니다. 27번 27번의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1번 소변 배설량 증가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인슐린 저항성으로 포도당이 세포에 흡수되지 못하여 소변으로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을 말합니다. 지문 2번 당뇨병 증상은 감각 이상 및 민감성이 저하됩니다. 3번 갈증이 증가하는 다음증이 나타납니다. 4번 음식 섭취량이 증가합니다. 5번 수분 섭취량이 증가합니다. 28번 28번의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는 4번 최근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다입니다. 지문 1번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2번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3번 낮에 햇빛을 쐬며 운동을 한다는 우울증 치료 및 예방 방법이고, 5번 식욕과 체중이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우울증은 식욕과 체중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한 것으로 우울증 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29번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노인의 신체적 변화는 2번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말초 혈관의 저항은 증가합니다. 3번 관절의 유연성은 감소되고 뻣뻣해지고 관절의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4번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듭니다. 5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감소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폐조직의 탄력성 감소로 흉곽의 경직으로 폐활량이 줄어들어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찬다는 것은 노인의 운동 능력 저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30번
30번의 약물 복용 방법은 4번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서방제는 분쇄하여 복용하면 부작용이 증가합니다. 2번 인슐린은 구강으로 절대 복용하지 않습니다. 3번 장용 코팅제는 분할하여 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집니다. 5번 항고혈압제는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증가합니다. 31번 31번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4번 폐렴구균입니다. 오른쪽의 예방접종 종류와 주기를 참고하시고 아래 참고사항은 유행성 이하선염, 즉 볼거리는 양쪽 귀 앞에 있는 이하선의 부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입니다. 32번 32번의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4번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이 지문 중에서 육가원칙에 지켜 가장 잘 기록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기록을 명확하게 하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의 육가원칙을 지켜 기록을 해야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육가원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미흡합니다. 33번 33번의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 관리 책임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2번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기관과 가족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라고 업무보고 원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34번 (34번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은 2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3번 연명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에 의한 소극적 안락사와 유사합니다. 4번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되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을 합니다. 5번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의료가 중단되면 물과 영양분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위 지문 4번과 같은 설명입니다. 35번
35번의 임종을 앞둔 대상자에게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5번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임종을 앞두면 동공이 확대됩니다. 2번 호흡이 불규칙하고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납니다. 3번 피부가 점차 싸늘해지면서 하얗게 혹은 파랗게 변합니다. 4번 근육 긴장도가 상실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임종이 가까운 신체적 변화는 호흡 양상, 체온, 수면 양상, 정신기능, 배설기능, 배액 기능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36번 36번의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3번 국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국물이 적당한 음식을 줍니다. 2. 음식을 체온 정도로 하여 줍니다. 4번 식사 중에는 맛이 있는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식사 중에 말을 하면 살에 들릴 염려가 있습니다. 5번 입안에 음식이 다 삼킨 것을 확인한 후에 다음 음식을 넣어줍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는 식사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37번 37번의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5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미리 생선 가시를 제거를 합니다.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하도록 준비를 합니다. 2번 사용하기 편하도록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준비를 합니다. 3번 음식을 거부할 때는 갈아서 한꺼번에 먹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확인할 사항으로 입안에 상처가 있는가, 틀니가 잘 맞지 않는가, 복용약 부작용으로 식욕이 저하되는가, 수저 사용법을 잊었는가, 시력에 문제가 있어 음식에 혼란을 느끼는가, 음식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다가 있습니다. 지문 4번 텔레비전을 끄고 식사를 하게 합니다.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38번 (38번의)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은 2번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약을 잘 삼키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색이 변한 물약은 버립니다. 3번 물약은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용액을 따릅니다. 4번 손바닥에 드러낸 후 남은 알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5번 캡슐약은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투약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투약독기 기본 원칙으로서 정확한 약물이 정확한 대상자에게 정확한 용량으로 정확한 경로를 통하여 정확한 시간에 투약을 합니다. 투약 후에 이상 반응을 관찰합니다. 39번
39번의 물약을 사용하기 위해 병뚜껑을 열어 내려놓는 방법은 1번 가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 설명과 같이 병뚜껑 안쪽이 위로 향하도록 놓고 병 안쪽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합니다. 40번 40번의 중이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깃바퀴의 잡아당기는 방향은 2번 나 방향입니다. 아래 참고사항 설명과 같이 약물이 귀 안쪽으로 잘 들어가도록 윗부분을 잡고 뒤쪽 후상방으로 잡아당깁니다. 41번 41번의 대상자가 옷에 변을 지렸을 때 대처 방법은 5번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옷을 갈아입힌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배설도끼의 일반 원칙에 배설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깨끗이 치운다. 대변이나 소변이 묻어 피부가 헐 수 있습니다. 42번 42번의 요실금 대상자의 배뇨를 돕는 방법은 1번 배뇨 후 아랫배를 눌러주어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주기적으로 도뇨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요양보호사는 의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3번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변비인 경우에 제공을 합니다. 4번 따뜻한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줍니다. 5번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배뇨 횟수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실금은 자신의 의지로 대소변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43번 43번의 간이 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배설하지 못했으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워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데워줍니다. 2번 변기 놓은 자리에 방수포를 깔아줍니다. 4번 침대를 머리 쪽을 올려주어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5번 바지를 내리기 전에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를 덮어주고 바지를 내립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이며 사용하는 복지 용구는 오른쪽 사진과 같습니다. 44번 44번의 귀저귀 사용을 도울 때 젖은 귀저귀를 빨리 새 귀저귀로 갈아 주어야 하는 이유는 3번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저귀 사용 돕기의 기본 원칙에 기저귀를 사용하면 피부 손상과 욕창이 잘 생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5번 45번의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침상에서만 있게 하는 절대 안정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2번 하루에 한 번 방광을 세척하는 것은 간호사가 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합니다. 3번 소변 주머니는 바닥에 닿지 않게 하고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습니다. 4번 소변이 새면 유치도뇨관을 즉시 제거하지 않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46번 46번의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은 5번 매 식사 후 30분 이내와 잠자기 전에 칫솔질을 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칫솔모가 부드러운 칫솔로 닦게 합니다. 2번 치아에서 잇몸 방향이 아닌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칫솔질을 하게 합니다. 3번 칫솔로 치아뿐 아니라 혀의 깊숙한 데까지 닦게 되면 구토나 질식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 너무 깊숙이 닦지 않습니다. 4번 혈액응고장애 대상자는 치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47번 47번의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은 1번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헹군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손가락 끝을 이용하여 두피를 마사지합니다. 3번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시술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4번 대상자의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합니다. 5번 머리를 감긴 후 남은 물기는 마른 수건으로 건조되게 합니다. 48번 (48번의)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은 4번 따뜻한 물에 15분 동안 담가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보습제를 듬뿍 발라 놓는 대신 로션을 바르며 부드럽게 마사지를 합니다. 2번 산성 비누가 아닌 클렌저나 일반 비누를 거품을 내어 씻깁니다. 3번 낮 시간 동안 자외선에 노출시키기보다 청결을 유지하고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5번 식초물에 적신 수건으로 감싸주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오일이나 로션을 사용하고 물기를 닦아줍니다. 49번
49번의 통목욕 시 대상자를 씻기는 순서는 1번 다리에서 팔에서 몸통에서 회원부 순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손목 쪽에서 팔 쪽,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으면, 즉 말초에서 몸 중심부로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50번 50번의 중증 치매 대상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방법은 4번 갈아입기를 거부하면 목욕 시간을 이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앉아서 옷을 갈아입힙니다. 2번 접착천으로 여미는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3번 스스로 옷을 갈아입도록 하고 옆에서 지켜봅니다. 5번 속옷을 맨 위로 오게 하여 옷을 정리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의 의복 착용의 특징으로서 옷을 선택하기가 어렵고 더러워진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1번 51번의 대상자를 옆으로 눕혔을 때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는 3번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굽힌 자세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옆으로 누운 자세, 즉 처기는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52번 52번의 두 다리를 편 상태로 대상자를 똑바로 앉히면 손상될 수 있는 뼈는 4번 넙다리뼈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넙다리뼈는 넓적다리뼈로서 볼기에서 다리 밑으로 무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몸 안에서 가장 긴 뼈입니다. 53번 53번의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제시된 가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나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근다. 다 대상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라 대상자가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나게 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순서로 옳은 것은 53번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문제풀이에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핵심 포인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휠체어 이용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편마비 대상자 돕기입니다. 휠체어 사용 문제의 첫 번째 순서는 안전을 고려해서 휠체어 잠금장치 잠그기입니다. 휠체어 문제는 무조건 휠체어 잠금장치가 들어있는 제시문을 1번으로 선택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른 제시문에서 찾아봅니다.
그러면 벌써 4분의 1이 맞추었습니다. 따라서 위 제시문을 볼 때 휠체어 잠금이 들어있는 나번이 가장 먼저 있는 지문은 3번과 4번이 답입니다. 다른 제시문들은 그 다음 순서입니다. 다음은 이번 문제 이외에서도 다른 문제풀이에서도 편마비 대상자 문제는 어느 쪽 팔이 활용 가능한지가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대상자의 잔존 능력인 사용 가능한 팔의 활용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마지막은 휠체어에 앉는 것이 목적이니까 라번에 휠체어에 앉힌다가 있으니 당연히 마지막 순서로 두면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것으로 순서를 배열해 보면 첫 번째, 잠금장치가 들어있는 문장인 나번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 잠금장치를 잠근다이고, 다음은 대상자의 잔존 능력 활용인 가번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이며, 다음은 마지막에 라번에 대상자를 앉혀야 하니 자연스럽게 답은 대상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가 됩니다. 마지막이 랍은 대상자가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나게 하여 휠체어에 앉힌다가 됩니다. 따라서 지문 3번 나가다라의 순서가 맞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관한 문제를 풀 때에는 머리로 진행 순서를 상상하면서 풀면 쉽기도 하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54번 54번의 제시된 가, 벨트, 끈, 패드, 손잡이의 바느질 상태를 확인한다. 나, 대상자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고 이동한다. 다, 끈이나 벨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라,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벨트를 묶는다. 의 보행 벨트를 사용하는 순서는 앞 53번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 순서 문제를 풀 때는 상상을 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쉽고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이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 보행을 돕기 위해 벨트를 찾아야 하고 벨트 상태를 살펴보아야 하니 갑은 벨트, 끈, 패드, 손잡이의 바느질 상태를 확인한다가 맨 앞으로 와야 하고, 다음은 대상자에게 착용을 시켜야 하므로 랍은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벨트를 묶는다이고, 다음은 잘 묶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답은 끈이나 벨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이며, 마지막은 당연히 보행 벨트의 목적이 대상자 이동 돕기이니 납은 대상자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고 이동한다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5번 가, 라, 다, 나 순서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보행 벨트는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또는 보행시킬 때 사용하는 보조 도구입니다. 55번 55번의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계단을 내려가는 순서는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편마비 대상자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건강한 쪽의 잔존 능력 확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는 오른쪽 손에 지팡이를 들고 짚고 있습니다. 이동을 위해서는 당연히 지팡이가 먼저 나가서 지팡이를 짚어 지지하고 있으면 다음은 앞서 나간 지팡이와 건강한 오른쪽 다리가 지지하고 있을 동안 편마비 왼쪽 다리
즉 힘이 없는 다리가 나가야 하고 마지막은 오른쪽 다리가 다시 이동해 옵니다. 따라서 1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순서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건강한 쪽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섭니다. 56번 56번의 보행보조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2번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보행보조차는 실버카라고도 불리며 의자와 바구니가 달린 것이 특징인 이동용 보조도구입니다. 57번 57번의 시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따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3번 기획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대상자의 가래, 소변, 대변 등의 배설물은 격리 장소에서 따로 배출을 합니다. 58번 58번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3번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창문을 열지 않고 출입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2번 흔들리는 동안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4번 흔들림이 멈추면 바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점검 후 사용합니다. 5번 지진 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절대 금합니다. 59번 59번의 재가 대상자의 가정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대처는 5번 전기가 복구된 후에 가전제품 플러그를 콘센트에 하나씩 꽂는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전기사고는 누전, 과전류, 합선, 불꽃방정, 과열,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수해와 태풍 등에 대한 대처 방법들입니다. 60번 60번의 재가 대상자가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은 2번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추지 않습니다. 3번 생선은 오래 굽고 육류는 기름에 튀기지 않습니다. 생선은 오래 삶으면 질기고 딱딱해지고 육류는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집니다. 4번 엿과 설탕 같은 단당류로 음식을 조리하지 않고 가능한 한
복합당질을 섭취하게 합니다. 5번 음식은 한꺼번에 만들어 두고 조금씩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만큼씩만 준비를 합니다. 61번 61번의 그림의 표시 방법으로 건조해야 하는 세탁물은 5번 꽃무늬 블라우스입니다. 아래 다른 세탁물 건조 표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번 62번의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은 5번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이동 보조 기구를 준비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는 지문은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2번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3번 외출 중에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은 하지 않습니다. 4번 걸을 때 보폭을 작게 하고 천천히 이동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외출 동행 서비스는 장보기, 병원, 나들이 등 대상자와 함께 외출을 하는 것입니다. 63번 63번의 치매 대상자가 누워만 있으려고 할 때 대처는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게 한다가 가장 적절한 대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목적은 대상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남아있는 정신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상적인 신체 기능으로 최대한 복귀를 시키고 대상자에게 의미 있는 환경 조성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64번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방을 관리하는 방법은 1번 침대 및 방바닥에 두꺼운 요를 깔아 둔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큰 유리창을 눈높이에 맞춰 그림을 붙여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3번 프라이버시를 위해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으로 설치를 합니다. 4번 대상자의 방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방으로 배정을 합니다. 5번 방안이 따뜻하도록 대상자 옆에 난로를 켜두면 혼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 사고 발생 원인으로서 자신이 안전을 고려치 않고 자신이 과거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 학습 능력이 부족하기고 금방 잊고 상황 분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65번
65번에 시설 침해 대상자가 쓰레기를 모아 서랍에 감추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는 3번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자며 함께 나간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논리적 생각을 못해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관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66번 66번의 침해 대상자가 비누를 입에 넣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3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호빵을 주면서 비누와 바꾼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해 대상자의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과식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할 때와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 때문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하거나 부적절합니다. 67번 67번의 시설 침해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낮 시간에 졸고 있을 때 대처는 1번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가 적절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오히려 수면을 돕는 방법입니다. 68번 68번의 침해 대상자가 딸이 오기로 했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문 앞에서 서성거릴 때 대처는 4번 딸과 먹을 음식을 만들어요 라며 함께 식사 준비한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폐회의 원인은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 정서적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것 등의 원인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한 대처 방법입니다. 69번 침해 대상자가 아들이 내 퇴직금 통장을 가져갔어라며 반복적으로 화를 낼 때 대처는 5번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 상하겠다고 다독인다가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해 대상자가 의심이 많은 이유는 자신의 경험과 주위 환경 이해가 어렵고 물건을 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이해하거나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70번
70번의 시설 침해 대상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대상자에게 화를 내며 끌어내리려고 할 때 대처는 3번 더 좋은 휠체어를 타러 가자며 데리고 나간다가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파괴적 행동의 특징의 설명으로 자주 일어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초기에 분노로 시작해서 지쳐서 중지를 합니다. 질병 초기에 나타났다 수개월 내 사라집니다. 다른 지문들은 적절하지 못한 대처입니다. 71번 71번의 시설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밖으로 나가겠다며 문고리를 잡고 흔들 때 대처는 4번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가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석양정우군은 낮에는 유순하다가도 저녁 8시에서 9시만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옷을 벗고 방을 서성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적절치 못한 대처 방법입니다. 72번 72번의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권장할 수 있는 여가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가 가장 적합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대상자의 특성과 맞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노인의 여가 활동 돕기 접근 방법의 설명으로 노인의 여가 활동은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라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이나 상태에 맞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합니다. 73번 73번은 침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얼굴을 잡고 우리 딸 일하고 와서 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은 5번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가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해 대상자의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은 항상 현실을 알려준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합니다. 74번 74번에 제시된 대상자 나를 도와주던 요양보호사는 그만두었어요. 그 사람이 참 잘했는데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5번 그 사람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가 가장 공감적인 반응입니다. 아래 참고사항 설명과 같이 공감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표현법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공감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75번 75번에 제시된 대상자 오늘 아침은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 요양보호사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청국장 찌개였는데요. 대상자 요양보호사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5번 식사를 안 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가 나 전달법의 표현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다른 지문은 나 전달법의 표현이 아닙니다. 76번 76번에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은 2번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톤이 높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3번 부정형 질문보다 긍정형으로 질문을 합니다. 4번 대화 시 조용한 장소로 가서 대화를 합니다. 5번 과거 이야기는 피하지 말고 과거 회상을 유도합니다. 77번 77번에 대상자가 경련을 하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2번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 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일으켜서 침대로 옮기기보다 경련은 1, 2분 후면 끝나므로 조용히 기다리고 대상자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3번 머리를 뒤로 젖히지 않고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 눕혀 기도를 확보해 줍니다. 4번 경련이 끝날 때까지 팔다리를 붙잡아 준다는 것은 억지로 잡아 발작을 멈추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5번 혀를 깨물지 않게 입을 벌려 손수건을 물리는 등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뇌경련은 뇌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극되어 나타나는 의식장애 및 신체적 증상입니다. 뇌전증, 간질 등이 있습니다. 78번 (78번에) 산책하다 대상자가 넘어져 손목골절이 의심될 때 대처는 3번 반지와 시계를 제거해 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냉찜질을 해줍니다. 2번 직접 압박을 하지 않습니다. 4번 손을 심장 위치보다 높게 위치시킵니다. 5번 골절 의심 손목을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골절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를 말합니다. 79번
79번에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물을 복용한 뒤 구토를 했을 때 대처는 2번 남은 약을 가지고 대상자와 병원에 간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구토를 억제하는 약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요양보호사는 약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3번 옷을 느슨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먹인다는 것은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지 않습니다. 4번 구토물을 모아두었다가 의료진이 분석할 수 있게 합니다. 5번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로 눕히지 않고 기도 유지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80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분당 100 내지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명치 아래가 아닌 가슴 중앙인 가슴뼈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압박을 합니다. 2번 양쪽 팔을 수직이 되게 압박을 합니다. 4번 등 밑에 평평한 상태에서 압박을 합니다. 5번 최대 3cm가 아닌 5cm 정도의 깊이로 가슴이 눌리게 압박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가슴 압박 위치의 그림입니다. 이상으로 12번째 본시험 적응 연습 80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시험 공개 이후 최초 기출문제들을 마무리 복습 정리하는 차원에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매회 출제 문제 모음,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모의고사와 요점 정리도 계속됩니다. 오늘 문제풀이와 해설 중에서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